미국의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분석가 한 사람이 이런 선언을 했어요. 토크나랑 AI에서 벌어질 모든 일은 이더리움 위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거기에 전부를 걸었다라고요. 이더리움을 회사 곳간에 쌓아온 상장사의 회장이 한 말이니까 엑셀을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남의 집 집들이 소식처럼 들으실 겁니다. 근데 잘 돼봐야 남 좋은 일이고 심하게 들으면 우리 쪽 힘을 빼는 소리 같기도 하겠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그렇게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깔고 앉은 숫자, 그러니까 토크나라는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진다는 건지 그 근거의 출처를 따라가 봤는데 저기서 도착한 곳이 바로 뜻밖에도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세상에 처음 크게 적어낸 회사 바로 리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의 집들이인 줄 알았던 이 뉴스가 왜 절반은 우리의 이야기인지, 그리고 지난 6달 동안 돈이 실제로 어느 도시로 이사하고 있었는지까지 처음 듣는 분 기준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발언의 주인공은 톰 리입니다. 월가 리서치 회사 펀드스트렛을 세운 공동 창업자고요. 지금은 비트마인이라는 상장사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최근에 뱅크리스라는 암호화폐 방송에 나와서 앞으로 10년 안에 토크나 인공지능 AI 승부는 이더리움에서 난다라고, 우리는 거기에 전부를 베팅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이 발언이 이번 주 국내까지도 퍼졌습니다. 여기서 배경 한 가지를 깔고 가자면은 비트마인이 어떤 회사냐? 회사 곳간의 현금 대신 이더리움으로 채우는 상장사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이 전략을 가장 크게 한 회사가 바로 스트레치지라면요. 이더리움 반이 바로 비트마인인 거고, 작년 여름부터 60번이 넘는 줄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사모았었고요. 지금은 580만 개 넘게 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풀린 이더리움 100개 가운데 5개 꼴로 돈으로는 15조 원 안팎이고 상장사 단일 보유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송용 인사치레 정도가 아니라 지금 회사의 명운을 통째로 얹어놓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의 무게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그렇다면 그 베팅이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토크나라는 땅이 정말로 커져야 됩니다. 토크나가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텐데 바로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의 명의를 블록체인이라는 온라인 등기소에 옮겨 적어서 24시간 언제든지 잘게 쪼개가지고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일인데요. 다만 나라가 운영하는 등기소가 아니라 전 세계 컴퓨터들이 나눠 만든 등기소라는 점이 다르고, 그래서 감독 규칙을 어떻게 붙일지를 두고 각국이 지금 법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 땅값이 얼마나 오른다는 걸까요? 작년 봄에 나온 보고서 하나가 이 판의 기준처럼 인용이 되는데, 토크나 시장이 2025년 830조 원 규모에서 2033년 18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6천조 원 안팎까지 간다라는 전망이에요. 8년 만에 30배 남짓으로서 미국이 한 해 만들어내는 국내 총생산과 견줘도 3분의 2 언저리에 이르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반전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보고서를 세계적인 컨설팅사 BCG랑 함께 쓴 회사가 바로 리플이고, 이 톰 리가 전부를 걸겠다는 그 땅의 감정평가서, 그 원본에 리플의 이름이 박혀 있다라는 거죠. 이 톰 리 측에서는요, 이더리움에 걸기 전에 먼저 토크나라는 땅값이 뛴다는 감정가에 걸었고, 그 감정가를 처음에 크게 매긴 쪽이 바로 리플이다. 그럼 전망 말고 실제 돈은 지금 어디로 움직여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말이 아니라 등기부에 오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온체인 토크나 자산들 집계하는 RWA.XYZ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쌓여있는 총 잔액은요, 이더리움이 23조 원대로서 압도적인 1위고, 점유율로 따지자면 절반 언저리입니다. 리플레저는 6조 원 남짓으로 5위에서 6위 사이고요. 총량만 보시면은 이 톰리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고, 근데 최근에 6달 동안 새로 들어온 돈, 그러니까 돈의 전입 신고만 떼어보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이 기간 리플레저에는 3조 6천억 정도 규모가 새로 들어와서 전체 체인 가운데 2등이었고 1등은 BNB 체인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에 새로 들어온 돈은 5,900억이었고요. 리플레저 쪽이 6배가량 많았습니다. 비유드리자면 전체 인구는 서울이 압도적이겠지만 요즘에 이사 들어오는 사람 숫자는 신도시가 더 많은 그림이라는 거죠. 물론 이사 속도가 빠르다고 도시 크기가 곧 뒤집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발점이 작으면 배율은 쉽게 커지니까요. 실제로 리플레저 위의 토크나 자산들은 작년 1월까지만 해도 1,000억 원 남짓이었다가 1년 반 사이 60배 가까이 불어난 거기 때문에 어리다는 사실과 빠르다는 사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갈무리하면 총 잔액의 왕은 여전히 이더리움이겠지만 지난 6달 정도의 속도전에서는 리플레저가 이더리움을 앞섰다. 이게 바로 등기부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XRP 쪽에서 이 뉴스를 읽는 법이 달라지죠. 먼저 암호화폐에 가장 깐깐하던 월가 출신 인물과 상장사가 회사 돈째로 토큰에 들어왔다는 거, 이 테마가 변두리에서 주류로 넘어간다는 신호겠고, 지금 시장의 판이 커진다는 전제 자체가 힘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커지는 판에서 리플레저라는 말이 아니라 측정된 속도를 이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은 감정평가서만 쓴 게 아니라 그 땅 위에 세간살이를 들이는 중입니다. 기관용 수탁과 중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기관용 대출 규격 같은 것들, 이달 초에는 리플레저 기반 인프라 회사 두 곳에 투자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전망은 다가오는 연말까지 온체인 토크나 총액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리플레저가 전입 상위권을 지켜준다면 그 다음 반등 운매에서 기관성 자금이 토크나라는 분류로서 장바구니를 짤 때 XRP가 이더리움 다음 후보군의 윗줄에서 다뤄지는 흐름들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거를 가장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이 반년 정도의 전입 2위라는 측정된 실적이 있고요. 지금 온체인 토크나 자산의 80%가량이 국채 같은 규제 자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 확장 국면은 규제랑 발맞춘 기반을 갖춘 것부터 열리기 쉽겠고 가장 보수적이던 쪽까지도 공개적으로 베팅에 들어와서 테마 자체가 주류 인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리랑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이전에 토크나가 30배 커진다는 감정가의 회사를 걸었고요. 그 감정 평가서의 공저자가 리플이고 단 반년간의 전입 속도에서는 리플 레저가 이더리움을 앞섰습니다. 다만 총 잔액의 차이랑 한 종목 쏠림 현상, 그리고 토크나의 성장과 XRP 수요 사이의 거리는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은 채로 등기부에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질문 드립니다. 10년 뒤 토크나라는 도시의 중심은 이더리움 하나로 끝날까요? 아니면 리플레저가 큰 축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들 남겨주시고 리플레저 위에 토크나 자산이 100억 달러, 우리 돈 14조 원 선을 넘는 날, 그날의 도시별 순위표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 XRP 급등 전에 국채시장 특이점 발견해가지고 1420원에서의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확하게 XRP 매도 타점 말씀드리면서 2300원에 팔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 매도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리플이 하락했을 때 1900원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체결하면서 이렇게 리플이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바닥 매수, 고점 매도 그리고 또다시 한번 이번에 1900원 라인 매수하면서 추가 물량에 대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거시경제 매크로상에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빠른 속보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리플 XRP 타점 관련해가지고 빠르게 속보로서 미리 받아보고 기본적인 상승 과정에서의 매수와 매도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는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거나 아니면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